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비가 내리더니 좀 쌀쌀하면서 상쾌한 월요일 오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배후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린거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윗선 개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4일에 조국이 비공개 출두, 몰래 출두라고 해야 하나요?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재소환을 하고 검찰에서도 뭔가 신병 처리의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그 법조계 그 보통 그 우스갯소리로 묵비권을 이제 이거 행사하면요. 네. 보통은 이제 이거 매를 번다고 합니다. 아, 예. 매를 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국이는 뭐 자기가 이제 이거 옛날 논문에 보면요. 예. 뭐라 했냐면 이게 그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이제 구형량이 높아진다. 예. 이런 이제 논문을 조국에 쓴 적이 있어요. 예, 예. 역시 이게 그 논문대로 조금 전에 매를 번다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검찰이 구속 여부 뭐 약간 이게 고민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의 기류가 흘러가고요. 그거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이에요. 네. 뇌물은 이제 그 WFM 주식 있잖아요. 네. 싸게 산 거 2억 4천여만 원 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뇌물로 하려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산대 장학금 있죠. 예, 예. 그 장학금 득이 그 6학기 연속 1,200만 원 줬잖아요. 예. 근데 노환중 교수가 자기 돈으로 그때요? 재단 돈이 아니고 예. 자기 돈으로 이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게 부산 의료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주치 선정하는데 인력을 담당했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장학금까지 뇌물로 검찰은 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채널 A 단독 보도에 의하면 바로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예. 가정주택에 옛날에 자택의 PC에서 나왔죠 이미. 예, 예. 그 공익인권법 그 예, 예. 파일이. 예. 근데 이번에는 교수 연구실은 예. 조국이 혼자만 쓰잖아요. 예. 집에 자택은 부인이 했는지 딸이 했는지 모르죠. 네. 근데 이 교수 연구실에서도 그 세 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인권센터 예. 인턴 그 파일이 높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는 근데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더 소환하고 묵비권 하면 계속 소환할 필요 없죠. 네. 어른들이 바로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이번에 나와도 묵비권을 행사할까요? 한 번 했는데 이게 뭐 또 하죠. 아. 근데 그 전략상으로는요, 자기 패는 안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준비한 게 100쪽짜리잖아. 예. 검찰의 패만 봐가지고요, 예. 딱 전략은 괜찮은 것 같아. 아, 본인 그래요? 딴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배웠지. 항상 법을 배운 사람이 법꾸라지처럼 전략은 잘 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검찰은 패만 보고, 패싱한 다음에 어디서 승부를 보느냐? 바로 이게 법원에서 보는 거예요. 법원에 영장 4명 있죠. 네. 전부 이게 그 민중기라고 중앙지방법원장이 예, 예. 임명했잖아. 예. 재판판사. 그 중에 특히 명재권을 믿는 거지, 명재권. 야, 명재권한테 뭐 가면 이게 또 영장 기각이다. 근데 그건 돌려가면서 그렇죠. 한다면서요. 근데 이 4분의 1이잖아. 예. 근데 이 명재권이 아니더라도 4명이 예. 다 이게 그 현 좌파 성향의 대법원장, 법원장 임명한 4명이잖아. 네. 이 4명이 전원이 조국이 핸드폰을 아직까지 영장을 다 발부 안 해주죠. 예, 예. 핸드폰을 아, 발부 안 그러네요. 해주니까 구속까지 시키겠나. 따라서 이게 4명의 영장 담당 판사는 핸드폰도 안 했기 때문에 구속도 안 할 것이다. 그러기에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비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조국도 형법을 전공한 학자니까 뭐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만 변호사 또 측근 참모 무슨 그룹들이 있나요? 조국이가? 변호사요. 변호사 변호사는 말고도 이렇게 조언 그룹이 있을까? 이런 재판 전략을 짜는데. 조국이는 이게 서울법대 교수를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몇십 년 했잖아요. 그래도 실무를 잘 모르거든. 그리고 이게 제자 중에 젊은 제자 중에 판검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도요. 고르는 게 이제 그 서울법대는 빼고 이렇게 골라야지. 서울법대는 제자들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조국이가 그 소환부터
묵비권까지요. 모든 게 과정을 보고 한마디로 딱 평가해 보면요. 조국스럽다. 이게 예. 조국스럽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국스럽다는 거는 모든 게 위선, 거짓말, 뻔뻔함 이런 게 조국스러운 거잖아. 본인이요. 제가 TV 인터뷰를 보니까 4번이나 성실하게 검찰에 조사받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말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묵비권 행사하는 게 성실하게 조사받는 겁니까? 자기 말하고 틀리고 위선 이게 바로 조국스러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뭐 법원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또 하나 이게 웅동화군이 또 들어갔거든요. 오늘 동생이 이제 웅동화군 100억대 허위소송 강제병 면탈로 오늘 동생이 이게 구속 기소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조국이가 공범으로 저는 기소될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캠코 대형 문건인데 이거 조국이 집에서 컴퓨터에서 캠코 128억 소송 대형 문건이 놓잖아. 근데 이거는 동생 머리로는 생각을 못 하거든. 예. 조국이밖에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캠코 100억도 커요. 그다음에 뇌물하고. 그래서 명재고이라도 영장 발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은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것은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네 가면은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다. 아마 그런데요. 그 4번을 다 보면은 다 가족들 얘기예요. 근데 그 동생은요, 한 번도 조사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게 전부 불출석 내는데 오늘은 이제 또 폐소 공포증 있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좁은 공간에 그 공포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보수 청구하겠다고 또 아프다고. 그 사람은 병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처음에는 이게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목 디스크, 그다음에 공황장애, 폐소 공포증까지 조사 한 번도 안 받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 생활은 못 하겠네. 폐소된 데가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죠. 그 사람이 싸움 1등이라 했는데 뭐 교도소 정관 없으면 힘들 수는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부인도요. 부인도 이게 불출석인 게 4번. 나머지 게 출석해봤자 뭐 눈이 아파서 조서를 못 읽겠다. 또 이게 아프다고 그냥 가버리고요. 조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럼 이게 가족도 성실하게 조사받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끄는 것은 전에는 조국이 어제 출퇴근할 때 자기 차로 본인이 직접 몰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피러스 이 승용차가 있고 그것을 운전해주는 중년의 남성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구승희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 의전 담당을 했던 사람이고 지난 대선 때도 노영민 그 당시 조직본부장 있잖아요. 지금 비서실장이 그 밑에서 팀장을 했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왜 이 구승희 씨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저도요. 저도 이제 법무법인에서 재판을 막 여러 군데 지방재판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사를 줍니다. 그럼 이게 기사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그 분신이에요. 예. 왜? 수행비서가 딱 타고 있으면 그 비밀 전화도 하고 가장 이게 믿을 수 있는 신복 있잖아. 예. 복심. 이게 수행비서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의 수행비서를 조국이한테 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게 조국하고 문재인이가 한 몸. 바로 이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 그 과거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문재인은요 퇴임을 조국한테 맡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왜? 어느 대통령이든 다 이게 레임덕이 오고 퇴임하고 나면 항상 이게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 보복, 당해온 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믿을 거는 조국이밖에 없고 그럼 이게 조국이한테 처음에 저는 대권 후보까지 후계자까지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검찰만 조국이가 확실하게 제압해줘도 그럼 이게 본인의 퇴임의 안전판이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저는 본인의 분신 같은 수행 비서를 조국한테 붙여주면 조국이 비리도 서로 알 거고 서로 완전히 한 몸처럼 교류하니까 조국이 절대 배신 못 하잖아요. 이런 게 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내준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건 몰라도 조국이 대통령을 친인척까지 다 관장해 왔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섭섭해 갖고 또 재판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얘기 할지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도 표명을 하고 내가 아직도 계속 당신한테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딴소리 절대 하지 마라. 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도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봐주겠다. 뭐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게 저뭐 100% 동감하고요. 결국 이 김태우의 폭로나 또는 이 유재수의 폭로나 이런 것보다 조국이가 입을 열면 그런 게 메가톤급의 핵폭탄이죠. 그렇죠. 핵폭탄이. 조국이가 입을 열면요. 예. 정권이 완전히 저는 풍비박산난다. 예. 이래 보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더루킹 있죠. 예. 더루킹의 김정숙의 연루설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루킹 사건 때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 몇 예. 번이게 외쳤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과연 김정숙이가 더루킹에 관계가 없는가? 이걸 이게 조국인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의문은 문다의 남편이죠. 예. 이거는 도저히 게임에서 투자부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이런 게 엄청난 비리 연루 의혹이 있으면서 지금 이게 외국에 현직 대통령 자녀가 외국 나간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문다의 남편이나 문다의 의혹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준영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지금 뭐 학교 소프트웨어 납품부터 옛날에 그 입사 고용정보 비리까지 이 모든 걸 손바닥 보듯이 아는 사람은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조국이 입을 열면 아까처럼 이게 큰일 메가톤급 나죠. 핵폭탄이니까 어떻게든 이게 조국 입막음을 위해서 지금도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동원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끝까지 이게 조국을 수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문다에 또 그 아들 문준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 다 지금 경호가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얼마 전 돌아가신 그 강한옥 여사 어머니 왜 어머니한테는 경호를 안 붙였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출생의 비밀이 요즘요 유튜브에서 이게 그래서 엄청 그게 떠돌고 출생의 비밀입니까? 언론에서도요 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3년 거제도 이게 출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도영 언론인잖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 그분이 49년 좀 일본 전공입니다. 네, 49년에 이미 그 북한에서 출생해서 내려왔다. 이런 뒤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 그 문 대통령 자서전하고 방송을 보면 타고 온 이게 배 있죠. 타고 온 이게 배가 과연 이게 미군 상륙선 타고 왔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우리 그 기네스백에 올라 있는 그 배 있잖아요. 예. 본인이 말한 예. 빅토리온가 뭐 이게 타고 왔는지 또 이게 고향은 어딘지 여러 가지 이게 의혹은 있고요. 뭐 저도 이게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미 DNA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끝났지만 앞으로 이게 많은 정언들이 나와봐야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그런 시중의 얘기들에 대해서 뭐 믿지는 잘 않습니다. 뭐 하도 루머, 흑색사전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개인적으로도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는 의심이 가요. 그분이 아버지가요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함흥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보 노고 농정과정까지 그다음에 그 농업 과장까지 했다는 말도 있고 개장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지역에 상당히 유지거든요. 아예 되죠. 그래서 저는 면 쏘기만 그때 해도 그 문재인 유지인데. 누나가 예. 4살 많은데 그는 이게 북한에 태어나서 딸을 데리고 배를 타고 목숨 걸고 우리 남한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저는 상당히 북한 정권은 친일파라든지 이런 게 그 처형 많이 했잖아요. 예. 따라서 본인은 자꾸 이게 친일 이야기하지만 저는 과연 이게 그분도 엘리트고 지주고 상당히 그 정도 지으면 친일로부터는 자유로울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뭐 좀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지난번에 김호수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몰래 보고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난리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이제 다 들여다 봐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한테 보고하도록 한 게 핵심이에요. 그럼 법무장관한테 보고 오면은 당장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보고할 거, 민정수석은 또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뭐 과거 정권 수사는 끝났으니까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수사가 벌어질 경우 내임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 청와대나 법무부가요 윤석열 죽이기 더 나아가서 검찰 죽이기 이 조치들이 이성을 잃고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조국 기소 끝나면요, 윤석열 사단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법무부하고요, 엄청나게 전면전이 피바람 나는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법무부부터 보면요, 이성을 잃었다는 게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있죠. 이걸 한 41개 정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검찰을 완전히 절름발이 팔다리 다 떼어내겠다는 거예요. 해체해버리겠다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문제는 그럼 이게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윤석열이는 제가 사석에 그 저번 주에 주진우 동부지검의 부장하고 예. 전역을 했는데 항상 이 윤석열이 하는 말이 나는 헌법밖에 모른다. 헌법주의자다.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도요, 이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예. 이거는 이게 엄청난 반발입니다. 예. 지금 이게 법무부요, 법무부 안을 보면 수사도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를 이 말은 이게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수사. 마음에 안 든 것은 야 그만둬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완전히 검찰을 청와대의 그 하수인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조국기 마무리되면요, 아마 이게 그 윤석열하고요, 대통령 문재인하고는 같이 이게 임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년 1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잖아. 예. 인사가 있으면 이게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사단은 완전히 머리부터 팔다리 다 치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을 그냥 죽겠어요. 예. 윤석열도 이게 가진 패가 예. 지금 이게 유재수 있죠. 예. 유재수. 이거 상당히 그 커지고 게이트로.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면 권양숙 수사도 지금 보려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이게 임종석 고발당한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문다에 고발당한 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하고 청와대도 이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보고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냥 철회를 했습니까? 법무부가 아니면 계속 처리 안 하고요. 지금 이게 평검사까지 검찰이 워낙 강력하게. 네,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검찰은요, 한 90% 이상 윤석열이가 장악했어요. 검찰이 뭐 임원정처럼 뭐 서지현처럼 몇몇 약간 이게 윤석열의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검찰은 저도 이게 여론 들어보면 윤석열을 강력 지지해요. 그럼 이게 법무부하고 대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무부가 워낙 강한 검찰의 반박에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근데 뭐 지금 이게 계속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거. 해갖고 국무회에서 처리를 할 생각이잖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지시하고 그날 옛날에 반부패할 때도 따로 또 두려한데 독대가 보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도요, 결국에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밀어넣어 붙이기 때문에 둘 진영은 파국으로 간다. 파탄으로 이래 봅니다. 근데 김모수도 검사 출신인데 매검노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막 후배들이 나보다 매검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리하게 뭐 김호수, 법무장관 노리고 있나? 김호수는 이제 그 뭐 이성윤하고 김호수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성윤은 이제 검찰국장이잖아요. 예. 얘는 문재인하고 대학 후배부터 완전히 한 몸이고요. 그다음에 김호수도 계속 이 검찰 개혁을 다 짜온 게 김호수고요. 본인도 이미 청와대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근데 김호수나 이성윤을 따르는 검찰은 10% 미만으로 보이고 대다수의 검찰은 윤석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게 싸움이 벌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이제 정경심 얘기도 잠깐 해야겠는데 뭐 정경심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정유라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서로 공모를 한 사람끼리는 면회를 안 시켜주잖아요. 왜 조국한테만 특혜 면회를 이렇게 면회를 시켜주나요?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조선일보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제가 네. 강력하게 저는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녹음을 한다 하지만 녹음을 검찰이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공개적으로 말로 안 해도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증거인멸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떠나서 다른 이 공범들은 한 건물에도 같이 수감을 안 해요. 네. 최순실이가 동부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가고 그렇게 교도소까지 이게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조국이 하고요? 부인은 당장 혐의가 정경심에 겹치는 것만 4개잖아요. 근데 그 혐의 중에 중요한 게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같이 증거인멸 공범인데 어떻게 이걸 면회를 시키는가? 면회를 갖다가
한 2, 3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예. 8번이나 했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저께는요. 그저께는 이게 화상접견을 딸하고 가서 15분을 그러니까. 했는데 예. 근데 이 화상접견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사는데 만약에 남편이 뭐 아들이 서울에 있다. 이런 경우에 부산 근처 교도소로 가야 돼요. 교도소 가서 화상을 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조국이하고 조민이가 교도소를 가려면 제일 가까운 게 서울구치소예요. 서울구치소는 20분이면 가요. 근데 그러면 동부구치소나 남부 더 먼 데 가가지고 화상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네요. 따라서 저는 그게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서울구치소 가면 카메라가 많잖아. 그러니까 근데 본인도 카메라가 좀 부담되는지 카메라 피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화상 15분 떠들면요. 그것도 이게 또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화상도 녹화는 하지만 다 안 들어보거든요. 예. 그러기에 또 자기들끼리만 비밀 약속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증거인멸하고 카메라 피하는 이 두 가지고 이 면회까지도 역시 이게 조국스럽다. 조국스럽다는 거는 본인이 뻔뻔하게 항상 위선적으로 남들 안 하는 특혜를 누리는 게 있죠. 예. 이게 바로 조국스러운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그 입학 부정호 이것도 좀 수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맞나요? 뭐 교수들도 곧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은 이게 성격이요. 아까 제가 헌법주의자라 했죠. 예. 항상 이 윤석열은 상대가 밟을수록 되게 몇 배, 100배로 갚아주는 예. 이런 게 성격이에요. 지금 이게 법무부 청와대가 검찰 윤석열 죽이기 나섰잖아요. 따라서 이게 윤석열도 일고에 이게 윤석열의 장점이다 단점인데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파할 때도 탈탈 털죠. 예. 근데 진짜 탈탈 털어요?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거든. 반부패부장. 예. 이 친구 제 대학 1년 후배인데요. 아. 이 윤석열 사단의 특징은 철저하게 한 명을 표적하면요. 예. 완전히 그냥 먼지털이 수사하면서 별건 수사까지 해요. 제가 봐도 이게 좀 이렇게 가혹한 수사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에 놀란 게 동양대 그 학생들 있죠. 예. 그때 그 딸이 봉사했다고 영재센터 기억나죠? 예. 근데 이 학생 몇십 명을 다 일일이 불러서 너 딸 본 적 있느냐? 다 조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어떤 학생들은 검찰이 야 정말 이게 뭐 표적으로 딱 참으면 먼지떨이 별건까지 조국 가족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라. 그래서 저는 아들 있죠. 아들도 이게 서울 공익인권부센터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인턴 위조한 거 맞죠? 예. 이걸 가지고 로스쿨에도 많이 지원했고 대학원 이게 연대 간 것도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뭐 이게 야, 피도 눈물도 없나 너무 아들까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렇지만 이게 윤석열 성격에는 합니다. 저는 이게 끝까지 불법이 나오면요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는 대통령 일가 있죠. 자꾸 이게 검찰 죽이게 하면 문재인 가족도 제2의 조국 가족이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름 동안 유럽에서 도시여행을 잘하고 돌아오신 유시민 작가라고 잘 아시죠? 예. 뭐 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언론 쪽에서는 궤변 비슷한 것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오자마자 네. 또 조국 옹호하면서 예.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왜 이런 식의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계속 하나. 뭐 그 중에 좀 타당한 면도 있는 얘기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좀 과하다. 거기에 이제 핵심은 모든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이 조국 수사를 보니까 구속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검찰이 조국 가족처럼 털면은 뭐 구속 안 될 사람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조국하고 일반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 유시민 말을요. 제가 세 단어로 평가하면 유시민 말은요. 첫째는 이게 그 혹세무민하는 망언이고요. 예. 혹세무민의 망언. 예. 그다음에 둘째는 막가파식 궤변이고요. 막가파식 궤변. 예. 그다음에 셋째가 정신 나간 헛소리라고 봅니다. 정신 나간 헛소리. 예. 옛날에 그 김영춘 국회의원이 이런 말 했죠. 유시민은 이제 참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고.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진짜 틀린 말만 하는데 그것도 이게 참 싸가지 없이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두 가지만 제가 볼게요. 그 사람이 이게 황새에 비유했죠. 황새가 눈이 멀어서 아무거나 먹이 쪼듯이
검찰이 15개 혐의 중에 한 개라도 걸려봐라.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쪼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공소장을 뭐 분석한다는데 봤는지 모르는데 공소장 15개가요. 정말 이게 논리적이고 육하원칙에 따라 탄탄합니다. 15개 중에 제가 보기에 한 개도 못 빠져나가요. 예. 검찰이 그렇게 수사했는데 황새처럼 눈이 멀어가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박사님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렇게 조사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 아마 유시민은요. 유시민에게 그렇게 조사하면 조국처럼 구속될 거야. 근데 박사님에 대해서 조국처럼 털어봤자 박사님이 뭐 표창장 위조한 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사모펀드기 뭐 우리 같은 내부 정보 보통- 이용해서 차명 투자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보통 같은 사람들은 보통 그런 마음 근처에 갈 관계가 수가 없어요. 예. 근처에 유심히 자기한테 자기는 탈탈 털면 걸릴 게 많겠지. 근데 그걸 왜 모든 국민을 전부 거기 대입하느냐 말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전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정말 이게 망언, 궤변, 헛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유시민 이분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언론에서 또 안 달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요. 진중권 말 한마디로 평가하면요. 이거는 이게 유시민 말은 진보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진보에도 치명적인 독이 된다. 이 진중권 교수의 말로 평가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묵비권 행사에도 뭔가 권력 핵심부 뒷배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시중에 파다합니다. 오른쪽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